급변하는 도시. 소중한 기억과 마음 잘 지키고 있나요? 저는 부평구에 살고 있고 직장은 서구에서 다니고 있는 50대 직장인입니다. 저희 동네 그냥 평범해요. 뭐 다른 분들이 사시는 데처럼 뭐 동네 주변에 아파트도 있고 공원도 있고 그리고 뭐 주택가도 있고 이렇게 그냥 평범한 그런 도시예요. 저는 어렸을 때 신현동에 살았었는데 거기가 제일 특별했던 것 같아요. 제 어릴 때 추억 중에 가장 기억이 많이 남는 곳인 것 같아요. 새로 집을 지어서 이사를 가기도 했고 그리고 우리 집 근처에 큰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저는 항상 그 길을 다녔어요. 학교 갈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초, 중, 고를 그 회화나무랑 하루도 같이 하지 않은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 속에서. 그때는 그 나무가 우리 동네 중심이었거든요. 500년, 그 당시 500년 된 나무라고 불렀었거든요. 그 나무가 있어서 여러 가지 뭐 특별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신현동의 마을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회화나무 한 그루가 서 있습니다. 선비들의 집 앞에 있어 학자나무라고 하기도 하고 약재로도 많이 쓰여 괴화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새로 울신 고개현. 새로운 고개의 마을이라는 뜻의 신현동은 과거 세곡을 서울로 운반하기 위해 새로 개설한 고개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2025년 4월의 신현동. 나무의 주변엔 막 새싹이 자라나고 여전히 나무의 곁을 따라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회화가 나무가 이 율도로에 참 복된 나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우리 율도로를 지켜주는 나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이 나무를 보면 지나가면서 와, 너 잘 있었냐? 감사하다. 잘 지켜주라. 우리 이 율도로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나다닙니다. 옛날 생각을 해보면은 이 회화나무 밑 고목나무 그 목에서 그네도 타고 했던 생각도 나고 마침 저희 집이 바로 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화나무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는데 아름다운 회화나무 주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 거의 30년을 25년 그 정도 거주했는데 회화나무를 보면은 조상님들을 생각하게 된다고 그럴까? 왜 그 약간 준엄한 그런 이렇게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여기 앉아서 친구들이랑 이야기하기도 좋고요. 그리고 저 큰 나무 보면서 풍경으로 생각 정리하기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영상으로도 들릴지 모르겠지만 일단 앉아서 새소리가 되게 많이 들려가지고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고 여기 주위에 그림이나 이런 것도 많아서 산책로로도 많이 사용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회화나무 곁에는 특별한 그림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빌라 벽면과 도로 곳곳에 채워져 있죠. 현대적이고 단아한 그림들은 500년의 시간과 함께 호흡해온 이 마을의 정체성을 덧입혀줍니다. 그리고 나무의 옆에는 특별한 행정복지센터가 있는데요. 이 공간은 누구나 나무와 쉬어갈 수 있는 쉼터이기도 합니다. 파라솔과 포토존이 있네요. 이곳에서 보니 마치 나무와 고요히 눈을 마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화나무를 통해 각자의 시간과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 이사를 왔는데 동네 구경을 하다가 우연히 이 나무를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이 나무가 굉장히 특별하다는 느낌이 저에게 받았거든요. 그 당시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나무를 통해서 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좀 가르쳐 줬던 것 같아요. 어떤 영감 같은 게 저한테 이제 다가와서 이 나무를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주 오게 되었고, 이 나무를 배경으로 시도 쓰고 그림을 그리면서 제 마음이 저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는 씨앗이었을 때는 어땠을까, 또 나이가 들었을 때는 어떤 감정이었을까. 그래서 나무의 이야기를 사람의 인생 이야기로 비유해서 이제 글을 쓰고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당제를 지금 주도적으로 지내고 있는데요. 풍물놀이도 하고 고전 악극도 하고, 그리고 곁들여서 이제 이 지역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여러 가지 단체가 행사를 같이 합니다. 당제라는 것은 이제 보이지 않는 유대 관계, 이 마을 모든 분들의 핵심 고리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신현동의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회화나무 중심으로다가 뭉치고 이루어지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을 찾아서 회화나무를 찾아서 여러 곳을 다녀보았지만 그 중에 신현동 회화나무가 아마 제일 멋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회화나무는 7, 8월에 꽃이 피는데 그 때가 가장 인상에 남는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아름다운 영상이 나온다는 것은 눈 내리는 겨울밤이 아주 좋습니다. 회화나무를 어떤 모습으로 이쁘게 만들까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점점 찍다 보니까 이 회화나무에 대한 깊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도 겉모습을 봐서 모르듯이 나무에도 아마 겉모습 외에 또 다른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내 친구 회화나무. 나에게는 아주 특별한 친구가 있다. 2018년 7년 전 어느 봄날 해질 무렵이었다. 새로 이사와 가벼운 마음으로 정서진 재래시장에 가는 길이었다. 올 때 오래된 빌라촌 골목에 들어섰다. 오래된 주택틈에 보이는 울창한 나뭇가지가 나를 부르며 손짓하는 듯했다. 그곳에는 4층 높이 건물에 둘러싸인 위험을 잃지 않는 오래된 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누군가는 그 나무를 바라보며 글을 쓰고, 또 누군가는 카메라에 담으며, 누군가는 그 나무 아래서 재를 올립니다. 모두의 방식은 달라도 그 중심엔 늘 같은 나무, 회화나무가 있습니다. 그 회화나무라고 하는 건 남엽 교목으로 25m까지 자라기도 하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회화나무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 때는 이제 선비를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했고, 이 회화나무라고 하는 거 회자가 이제 나무 목자에다 귀신 기자를 써가지고 이제 귀신과 관련된 나무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 자체가 굉장히, 물론 귀신을 쫓는 나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굉장히 길한 나무들, 좋은 그런 어떤 나무 집안에 두면은 그것이 어떤 복을 불러오고 좋은 일을 생기게 한다든가. 회화나무 자체는 이제 그렇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꽃하고 열매가 다 약재로 쓸 만큼 여러 가지 쓰임도 있는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꽃이 보면은 위에 꽃이 피면 풍년, 아래 꽃이 먼저 피면은 흉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우리나라의 농경 문화와 그런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와 관련돼 가지고 당제를 버리는 시기가 5월이거든요. 5월이라고 하는 건 5월이고, 또 하나는 여기서 없지만 회화나무는 아니지만 두 가지가 보면 5월하고 10월에 하는데, 우리나라의 사망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씨를 뿌리고 귀신에게 제사를 지낸다는 전통이 있었고, 이것이 나중에 이제 단오하고도 연결이 된다고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전설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도당산에 있는 원래 나무였다가 홍수로 인해 떠내려와서 지금의 자리를 잡아가지고
그 지금의 나무가 되었다는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바닷물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가 그냥 바다하고도 좀 거리가 좀 되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전자 쪽이 아닐까도 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공통적인 건 뭐냐면 저 큰 나무가 처음부터 이제 쓰러진 상태로 와서 자리 잡기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아마 그때 내려왔더라도 그건 묘목 상태로 와서 쓸려 내려와서 여기서 자리를 잡은 다음에 심어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근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때는 어렸을 때니까 되게 웅장하고 와 크다, 진짜 멋있다 이런 느낌으로 바라봤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되게 친근하고 반갑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많이 컸구나. 왜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지? 그래, 많이 컸구나. 이제 너도 어른이 됐구나. 그동안 열심히 잘 살아왔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주지 않을까요? 일단 회화나무야, 너무 반갑고 너무 고마워. 그동안은 그런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편안하고 잘 성장할 수 있던 게 다 너 덕분이 아닐까, 회화나무 너의 덕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든다. 오늘 너를 맞이하니까. 나뿐만 아니고 우리 엄마도 너를 꼭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 조만간에 어머니 모시고 와서 다시 한번 파란 잎으로 엄마를 환하게 맞아줬으면 좋겠다. 반갑다, 회화나무야. 기억은 사람을 따라 움직이지만 어떤 기억은 이처럼 나무에 남습니다. 다른 시간을 살아온 사람들이 같은 나무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나무는 그 모두의 이름을 부르진 않지만 모두의 삶을 가만히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자리,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지켜갈 자리입니다.